다음은 이제 어제 발표된 뉴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3월 14일 오전 7시이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때 크게 세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세 가지 뉴스가 뭐냐면은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간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전체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먼저 이 두 번째를 간단하게 볼게요. 두 번째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수할 때 한 방에 매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수 한도 수량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완화시키겠다. 즉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야, 회사 너네들 빨리 자사주를 팍팍 사서 주가 안정화시켜,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큰 게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건 첫 번째죠. 공매도 금지. 이 첫 번째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세 번째 뉴스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뉴스는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동일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신용이라는 거 아죠? 그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를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부채 1억, 신용 1억, 진짜 여러분의 현금 2억을 가지고 주식 3억어치를 매수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담보 비율은 얼마인가요? 담보 비율은 총 주식 평가액에서 부채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금액인 3억에서 여러분이 빚낸 1억을 나누면 300%죠. 지금은 신용융자 담보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됩니다. 즉 만약 주가가 30% 하락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가 금액은 2.1억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담보 비율은 210%. 만약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은 여러분의 주식 평가액은 1.5억이 되면서 신용융자 담보 비율은 150%가 됩니다. 140%가 되려면 아마 주가가 53%, 54% 이 정도 빠지면은 이 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음날 아침에 자동으로 팔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개떨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1.4억이 되면서 자동으로 팔린다. 그러면 신용융자 1억은 자동으로 갚게 되고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은 한 0.4억 이 정도만 손에 쥐게 됩니다. 실제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존버를 하고 싶어도 빚을 가지고 존버를 하게 되면 존버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대 매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매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존버적이 늘어나겠죠. 참고로 존버란 존중하며 버티자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서로를 존중하며 버티면 이러한 날도 다 지나갈 거라 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공매도 규제 방안은 실은 예전에 2008년 9월 24일 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번 볼게요.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게 다음 달 13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 다음 달 첫째 날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2008년에 나온 뉴스고 10월 1일부터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그때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때 대략 1450포인트였는데 이때 89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즉 주가가 40% 빠졌습니다. 아니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왜 주가는 빠지냐? 이런 말이 많죠. 그래서 2008년도 그때 당시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완화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매가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란 게 뭔가요? 공으로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팜으로써 주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가면은 실제로 꽁으로 팔았던 주식을 채워 넣음으로써 다시 주가를 올리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즉 지금까지 외국인은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 숏커버링을 통해서 주가를 다시 끄집어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외국인들의 매매가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 매수 자체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위에서 공짜로 판 다음에 아래서 사면서 주가를 올려왔거든요. 계속해서.
당연히 공매도 자체를 못하니까 매수 자체도 힘들겠죠. 전공법으로 싸우면 애들이 수익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2008년도 그때 당시 공매도 금지가 외인 매수도 줄인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대충 몇 개만 살펴보면은 단지 공매도 금지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줄어든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했죠. 왜냐면은 이때 당시는 경제 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공매도 금지를 안 했어도 애들이 매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약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더 내리고 변동폭도 더 커졌을 것이다. 금융위기로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게 문제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했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공매도 금지를 해서 증시가 10월 1일부터 더 빠졌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공매도 규모가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거래 대금의 공매도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증시 하락 기여분의 최소한 10%, 그 이상이겠죠? 10% 이상은 공매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6개월 정도 금지했다. 그러면 매도에 대한 푸시가 줄어들겠죠. 즉 제가 볼 때는 이건 호재라 봅니다.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발표된 3가지 뉴스,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호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이 첫 번째는 상당한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친구 누적 확진자 수랑 하루하루 확진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신규 확진자 수, 이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00명이 넘어가고 500명, 600명대를 꾸준히 유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러다가 100명 언더로 지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로 쪽, 이쪽이 문제가 돼서 일시적으로 좀 튀었는데 이게 좀 잡히고 좀 안정화되면은 한국 증시도 덩달아 안정화될 거라 봅니다. 다음엔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공매도 종합 포털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선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정의, 공매도 통계,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다 정리되어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시장별 공매도 거래 현황도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꽤 많죠. 제가 좀 전에 공매도 거래 금액이 1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1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 클릭하시면 공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려야 했었는데 깜빡 잊었네요.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꽁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없지만 꽁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선 잘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공매도는 주로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 공매도를 해지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위쪽에 공매도 제도, 통계, 오해와 진실, 자주 하는 질문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매도 통계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공매도 거래 현황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50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공매도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 50가지를 리스트업 딱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시장 구분해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제 고를 수도 있고요. 날짜 기준으로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3월 13일 날 보면은 공매도가 많이 된 종목이 S-오일, 이마트, 아모레, CJ, 영업무역 이렇게 쫙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죠. 여기서부터 쭉.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매도를 금지했다는 거잖아요. 매수는 자기 자유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도가 없기 때문에 공으로 매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진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매도를 할 수 있다. 주식도 없는데
공으로 매도를 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매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순수 매도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주가의 본격 반등 시기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돼서는 어차피 외국인들이 숏커버링이라고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해서 이 공으로 매도한 주식들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한국 증시가 오르는 게 보이는데 그때 가서 한참 오른 다음에 고점에서 애를 다시 매수할까요? 아니면 미리미리 오를 기미가 보이면 저점에서 매수할까요?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아마 저점에서 매수를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 금지를 그냥 주가 반등의 신호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져서 주가 지수가 반등할 때 이러한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